반갑습니다. 지성과 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켰는데 다들 다 내 신세가 이래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무관이에요. 무관 뭐예요, 여러분? 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 관성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관성이 없는 것, 무관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잔말 필요 없어요. 바로 가보자.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무관, 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관성이 뭐야? 요거 볼 거예요. 자, 관성 뭡니까? 조직성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사회성. 그러면 여러분, 조직성, 사회성 이러면 얘는 직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책임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맞아요. 예. 또 나아가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또 나아가서는 스트레스, 예. 질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관계로 본다면 남자에겐 자녀, 여자에겐 남편, 혹은 남자, 이렇게 보죠. 네, 오늘 제 관성이 많이 무너졌나 봐요. 글씨가 아주 날아가네요. 예. 근데 여러분, 관성은요, 이미지로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관성이에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관성으로는 끝이에요. 요게 나예요. 여기 사각형, 얘가 관성이에요. 나를 억압하고 가둬놓은 거예요. 회사 가면 내가 내 맘대로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항상 그 회사의 룰을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회성, 조직성, 나아가서는 법, 규칙 이런 것들이죠.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막 와 이렇게 못하는 거. 네. 책임감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것에 책임감을 느끼면 버리고 휙 갈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에겐 자녀고 여자에겐 남편과 남자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남편 별로야, 나 도망가야지. 그러면 남자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가, 안 돼, 가지 마 그러잖아요. 네. 남자에게 자녀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아이를 낳아야 남자는 철이 들어요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발산하려고 하는 양것들, 이거 남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양것들이 막 야 발산할래, 야 막 나가 놀래, 누구 만날래, 막 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들어요. 네. 돈을 벌어야 되죠. 그 시대에 맞는 교육도 시켜야 되죠. 이제 내가 발산하는 기운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꿈, 이상을 쫓기보다는 이제 자녀에게도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관성은 남자에게 관성은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게 이게 관성이죠. 그러면 관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관성이 없다라는 게 뭐냐? 자,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어요. 즉 8글자에 관성이 없다가 무관입니다, 여러분. 지장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지장간을 무관과 연관짓지 마세요. 지장간은 지지를 구성하는 성분들이요. 지지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애들. 거기에 관성이 있다라는 거 맞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성이 없어요는 사주 원국 8글자에 없는 것입니다. 사주세요 강의에서는 이렇게 인지를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성도 좀 알아봤고, 관성이 없는 것의 정의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죠. 무관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관성이 없다라는 게 뭐냐고요. 관성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사주 원국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성이 없다라는 그 본질의 의미, 관성이 없다. 관성을 쓰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진지합니다, 여러분.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식상이 없으면은 우리 밥 못 먹고 활동 못 하고 표현 못 합니까? 아니에요. 해요. 관성이 없어요 하면요,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어요. 결혼을 못해요. 못합니까? 제 주변에 많아요. 무관인데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없다, 사주 8글자 없다라는 건 관성을 쓰기엔 부족해요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국에 없죠. 대세운에서 관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관성의 기운을 쭉 내가 끌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 아예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또 대세운에서 내가 끌어서 쓰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 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 사주에 없는 기운은 노력해야 해요 하는 숙제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제 사주입니다. 무슨 예를 들 거냐면요, 얘 정관 하나예요. 그쵸? 이 정관 하나 있죠? 얘 쓸 수 있는 애입니까, 여러분? 얘 쓰기 굉장히 어려운 애예요. 심지어 공망입니다. 그러면 자, 사주세요. 사주에는 무관은 아니지만 관성 거의 이거 뭐 쓰기가 어려운 관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세운에서 끌어다 쓰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사주세요 보세요. 관성이 없어 보입니까? 관성 쓰기 어려워 보여요? 아니죠. 굉장히 딱 격식 딱 있고, 여러분 어때요? 딱 와, 관성 덩어리 막 이렇게 보이지 아닌가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를 쓰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대세운에서 쓰면 돼요 라고 했죠. 제가 지금 관성대운이에요. 그리고 세운이요. 올해 개묘년이잖아요. 저한테 관성 여기 또 있죠. 이럴 때 쓰면 돼요. 이럴 때 내가 많이 관성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내가 체감하면 돼요. 그러면 운이 없어지면 어떡해? 운이 없어져도 여러분, 과거에 썼던 운은요, 내가 체득한 운이에요. 나는 무관인데 과거에 관성이 있었어. 그러면요, 그분은요, 무관이요 하기도 애매해요. 과거에 관성이라는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요. 이런 시기에, 이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런 시기에 관성 대운에 같이 중첩됐으니까 저는 환경적으로, 대운의 환경적으로도 관성의 시기고 세운의 영향도 관성의 시기예요. 그럼 이럴 때, 아, 관성이라는 거, 자, 인내하는 거, 참아내는 거,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체득하는 거, 체감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관이다, 관성 쓰기 부족해요, 좀 어려워요 라고 해도 대세운을 내가 경험을 했다면 이분은 무관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또 하나, 관성대운, 관성세운 얘 쓰기 어려워요 했는데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했죠. 무슨 노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주로 한참 배울 때 매일 60갑자를 3번씩 썼습니다. 매일. 굉장히 천천히요. 또박또박. 제가 아시겠지만 글씨를 완전, 이거 식상 글씨잖아요. 제가 글씨를 잘 쓰진 못해요. 제가 상관 쓰는 사주라서 천천히 3번씩 60갑자를 썼어요. 호흡하면서. 어떤 것을 천천히 정리정돈하는 것도 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인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관성이 없다라는 건 너는 관성이 꽝이야 임마, 이게 아니라 관성을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세운에서 끌어서 내가 쓰고, 과거에 있었던 대운의 경험으로도 쓸 수 있고, 내 사주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없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무관이에요, 뭐 무죄예요, 무인성이에요. 없어, 넌 큰일 났어, 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관성이 없어도 결혼한다니까요, 여성분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관성을, 우리가 사회, 우리가 회사라고 할게요, 회사. 자, 무관인 분들은 회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 억압, 통제를 당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잖아요, 가둬놓은 거. 우리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 갇히잖아요. 9 to 6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이렇게, 사람인데 광합성하죠. 나는 식물이구나 하고 광합성하, 와, 햇살 좋다. 아휴, 이렇게 한숨 쉬고 또 들어가죠.
이거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억압과 통제를 당하는 거, 내가. 예, 무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생활을 분리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면 좋아요? 독립적인 거. 독립적인 일을 하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독립적이지 않은 억압과 통제가 있는 일반적인 회사 생활, 조직 생활에는 분리해요가 돼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무관인 사람들은 회사 생활 못해? 그것도 아니에요. 자, 회사 생활을 못해는 맞지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건대로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외근직을 해요. 억압과 통제가 덜 하죠. 물론 통제는 당합니다. 김대리 지금 어디야? 저 지금 충남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래? 어떤 전화 통화나 이런 일부의 억압과 통제는 당해요. 당연히 사회생활이니까. 그럼에도 내가 감당할 정도는 감당할 정도라는 거예요. 외근직하면 괜찮죠. 그리고 영업해요, 영업. 영업은 회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죠. 내 고객 클라이언트 만나러. 예. 영업도 되고요. 또는 파견직도 가능하죠. 예, 우리 뭐 주재원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억압과 통제가 좀 덜한 쪽. 제가 아시는 분은 무관인데 연구실에서 일합니다. 연구실. 네, 그 화학 계열 통제가 별로 없어요. 프로젝트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결과치 뽑아줘요 하면 자기 일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연구직도 어떤 그 조직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주만 딱 보고 딱 정해서 회사 생활 못해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쪽이면 무관이라도 충분히 할만하지? 그래서 상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내담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무관으로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여기서 책임감을 갖고 오면요. 자, 흔히 관성이 없으면 책임감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거예요. 억압과 통제.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A라는 일을 이 마침표까지 끝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중간에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일이 있다면 일부 이것을 내가 다 맡을게요가 아니라 일부 가져갈게요. 작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아까 대세운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책임을 다 했을 때의 효능감, 이거를 스스로 자주 맛봐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식상 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식상이 없는 분이에요. 운동하기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이러죠. 산책이라도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산책 여러분 한 10분 이렇게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천천히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기운은요 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막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씨알도 안 먹히죠. 그건 천천히 작은 일부터 계단식으로 책임을 다했을 때의 효능감을 맛보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책임을 다했을 때는 소소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방 정리 먼저 해요. 책상 정리부터 좀 하고, 예. 집안에 쌓여져 있는 설거지 한 번도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들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개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아우 쟤는 책임감이 없어라는 말은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사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소소한 것들을 해내가면서 그거를 체득해야 돼요. 효능감을 맛봐야 된다. 요 얘기도 드려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남자에게는 자녀예요. 이거 무관인 남자분도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로 좀 보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봅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무관인데 애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아는 형님은 자녀가 5명이에요. 5명. 그러면 국가에서 표창이라도 줘야 될 정도죠. 요즘에 예? 저출산 시대인데 자녀가 없어요는
조금 1차원적인 것 같아요. 요것보다는 무관인데 자녀가 많아서 스스로 감당을 못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녀가 책임감이잖아요.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떨어져요. 방치예요. 이 방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동 학대 이런 게 아니고 이 방치는 아내에게 다 맡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 아우 아빠 자격 없어 이러죠. 자, 어떠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한 5명 낳았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아내한테 애들은 알아서 키워 이러는 거예요. 아이 몰라. 이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러면 아이 몰라라는 큰 리스크예요.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그럼에도 아이들의 경제적 뒷발을 해줄 수 있게 외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럼 이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까? 다소 극단적이긴 해요, 이게. 그리고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 나름대로의 아이의 서포트를 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막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부러워합니다. 야, 쟤네 집 아빠 되게 부자야 이러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자식들의 마음은 아빠는 돈만 벌어와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 어떤 중간의 값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빠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뭐예요? 집에서 아이들이랑 대면 하는데 노력해야 돼요. 아빠가 노력해야 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여자에게 가보죠. 여자에게는 남편과 남자인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예. 여자에게는 남편 그리고 남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래보죠. 무관이에요. 그러면 남편 남자가 없어요 아니랬죠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사주 누구 사주예요? 무관 사주. 어떤 여자의 사주예요. 이 여자 사주잖아요. 이 여자는 무관이다라는 건요, 남편 남자가 없다, 이것을 남자가 크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남자의 연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이런 거죠. 초등학교 나와서 여중, 여고, 여대, 또 이제 여자들끼리 있는 약간 패션 쪽, 패션, 아트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남자의 연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도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남자 만나서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세운에서 들어올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애, 인연을 중점으로 보자면 무관인 여성분들은 스스로 남자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무관이기 때문에 관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비겁, 식상, 재성, 인성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 큰 부분을 보고요. 그 큰 부분을 잘 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남자 만나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남자를 만나려는 개인의 노력이 1번이에요. 충분히 만납니다. 왜 제가 충분히 만나면 여러분, 세운 어때요? 12년마다 돌죠, 사이클이. 그러면 이 12년마다 많게는 4년, 적게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관성운이 들어와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 관성이 없는 분들도 결혼하고요,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사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무관인 사람인데 잘 사시는 분들. 오히려 관이 많아서 힘드시는 분들은 있어도 무관이어서 남자의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좀 적었다, 이렇게 저는 체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관성 얘를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주에 뭐가 없을 거예요. 없는 분들이 많아요. 다 오행 다 있는 사람이 드물죠.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귀 기울여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지, 그게 없어서 난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없다 한쪽이 없으면요, 어느 기운이 좀 클 거예요. 그 기운을 많이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사주의 어떤 중간값을 잘 찾아서 균형 있고
정균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힘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